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코인 매매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만 또 참으면 주말이니 오늘 내일 다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오늘도 제가 따끈따끈한 이슈들과 트레이딩 전략을 준비해 왔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 시장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이번 주에 좀 주목하면 좋을 알트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차트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디센트럴랜드, 마나인데요. JP모건에서 은행 최초로 디센트럴랜드를 개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 JP모건이 디센트럴랜드의 라운지를 개설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월가 은행에서는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 거래 추진을 위한 상표를 출범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시장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대형 SNS 플랫폼인 트위터가 이 이더리움을 후원 기능으로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투네이션을 별풍선을 코인으로 쏘는 개념인데요. 앞서 9월 트위터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구축된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스트라이크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후원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출시를 했고 지난 달에는 트위터 블루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에 NFT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트위터 측에서는 또 앞으로도 많은 암호화폐를 인플루언서와 구독자들의 이런 팬 서비스를 위해서 확장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되고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이런 대중화된 플랫폼들이 또 코인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킴에 따라서 이게 또 저희에게는 굿 뉴스로 좋은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얼른 또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트위터에서 팁 기능에 이더리움 지갑 지원을 추가한다는 소식인데 물론 이 트위터에서 이제 전통 금융에서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이더리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주인 만큼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기대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 어제죠. 러시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이 러시아 재무부는 러시아인들이 약 50억 달러 규모의 연간 거래에 사용하는 이 암호화폐 규제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는 것이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또 합리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과세를 해서 국가 예산을 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금지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작년 9월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금지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러시아 중앙은행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꽤나 많은 비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금융기관 은행을 감염시켜서 이 불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 요소가 다행히 해소되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크립토 프렌들리 정책 발표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호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함께 좀 암호화폐 부정적인 입장을 오랜 기간 고수해 왔는데요. 최근 이렇게 재무부 장관이 러시아의 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게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강한 발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네, 마지막 이슈는 조금 악재일 수도 있는데 워렌 버핏의 단짝이자 오랜 사업 파트너인 이 찰리 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죠. 16일 연례 회의에서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후 평소 비트코인 혐오자인 이런 찰리 밍거는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했고 그것이 또 이 비트코인 현대적이라며 탈세, 납치 등에 사용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환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존경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우리는 이미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은행 계좌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기존 안티 크립토로 알려졌던 이 워렌 버핏이 최근에 행해진 여러 투자와 행보들이 통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시선이 우세한데
좀 이렇게 친구가 갑자기 다 된 주에 또 코를 풀어버리는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암호화폐 산업 투자자 혹은 개발자, 운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호재만 계속 터지는 것보다 가끔 이렇게 악재가 좀 섞여줘야지 또 이러한 피드백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반영해서 발전시켜야지 또 건전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이 미국의 자세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는 것들이 좋은 판단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사실 오랜 기간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실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움직임인데 워렌 버핏이 오히려 좀 시대에 못 맞춰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에 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 기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잘 되면은 이렇게 좀 질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저가 매수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슈 한번 체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차트 분석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지금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네,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이고요. 네, 지금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소가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상승 채널 보이시죠? 지금 이 채널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저항을, 하단에서는 지지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이번 주는 가장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매수 구간, 지지 구간은 42,100불에서 42,600불인데 이 빨간색 박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매수를 진입하기에는 조금 바로 위에 또 이 채널 하단 리테스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손익비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매도 포지션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익절가를 참고하실 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매수 자리는 여기 보시는 43,300불에서 48,000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자리는 38,900불에서 39,600불 여기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전에 많은 저항을 유발시킨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이 1파가 3파, 4파가 1파와 겹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트레이더들은 여기가 뚫리면 조금 더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이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면 되는지 일단 엘리엇 파동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설명했는데 엘리엇 파동은 어떻게 보면 이 주가를 이루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경향성을 저희가 도출을 해가지고 기법화를 시킨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는데 1파와 3파, 이 4파는 겹칠 수 없다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만약에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 충격 파동보다는 조정 파동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이 많은 다우이론 혹은 엘리엇 파동 트레이더들이 이런 고점을 이탈하는 걸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기반을 해서 제가 도출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가 뚫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시장을 좀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진행해봤고요.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본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알트코인 바로 디센트럴랜드 마나인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큰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JP 모건이 디센트럴랜드의 전용 라운지를 개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라운지에 들어가면 제이미 다이몬 CEO의 초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이미 다이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좀 반암호화폐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좀 유명했었는데요. 암호화폐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객들한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는 좀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 거래 추진을 위한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픈시 같은 NFT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통 금융기관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 이 NFT와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디센트럴랜드의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 분석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해당 차트는 디센트럴랜드 4시간 봉 차트입니다. 현재 가장 좀 장기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이 추세선 있죠? 이 오렌지색 추세선.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뚫리고 나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한다고 한들 해도 여기 위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규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예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 제가 표시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매수 구간은 3,470원에서 3,670원이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자리는 2,560원에서 2,760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이 빨간색 하락 채널 보이시죠? 여기서 또 지속적으로 하단에서는 지지를,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다고 보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위에 이 큰 추세선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를 조정을 받고 밑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는 전략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가격이 반영이 좀 호재의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이 위에 두 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 구간은 4,550원에서 4,750원이고요. 두 번째 저항 구간은 5,400원에서 5,6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시해 주신 이 오렌지색 선이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지지 라인을 받는 걸 보고 들어가셔라라는 조언 주셨지만, 지금 당장 좀 급하게 디센트럴랜드가 너무 좋아서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법 같은 걸 알려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기법 중에 하나가 스탑펀팅이라는 현상이자 기법입니다. 이 스탑펀팅이 뭐냐면 스탑 로스, 우리나라 말로 손절가죠. 손절가를 헌팅 당한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딱 치고 올라가 버리는, 정말 매매하면서 제일 이런 뇌동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현상이죠. 이제 그런 게 요즘에 세력들이 이런 스탑펀팅 현상을 자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거를 또 역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 카운터 트렌드, 역추세 진입 타점을 또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 디센트럴랜드 차트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의 파동 길이겠죠. 그러면 이 길이를 113% 그리고 127%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스탑펀팅, 흔히 불리는 스탑펀팅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보통 기존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차트 기법 상으로는 저점이 뚫리고 바로 밑에서 매수를 잡는 거는 정말 손익 비율상 정말 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스탑펀팅이라든지 좀 예전보다는 좀 비이상적인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손익비만 잘 잡고 손절만 잘 설정을 해준다면 또 이런 곳에서 충분히 좋은 진입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디센트럴랜드 차트고요. 저 비트코인에서도 제가 또 유사한 이런 현상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다 1.13에서 1.27에서 다 가격 반응이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지금 이 파동의 확장, 여기 스탑펀팅 레벨이 여기 있고, 여기서도 지금 이 파동에서도 저기 스탑펀팅 레벨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저점을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 딱 터치하고 올라오는 이런 불트랩, 베어트랩 혹은 휩소,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 스탑 로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이제 멈춘다, 이 정도까지만 손실을 보겠다라고 미리 걸어두는 그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지지 라인을 조금 깨고 내려간 뒤에 큰 반등을 보이는 그런 세력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탑 헌팅이라는 이 용어를 배워가면서 손절을 할 때, 개미들이 이제 손절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그때 진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디센트럴랜드 알트코인들 중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은 코인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인은요?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제 또 제가 업비트를 보니까 또 거래대금도 괜찮고 거래량도 많이 나와주고 차트도 모양이 좀 이쁜 것 같아서 제가 퀀텀 종목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는 이 퀀텀 4시간 봉이고요. 지금 제가 벌써 또 많이 올랐네요. 제가 자료를 만든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이 오렌지 추세선의 리테스트 저항 한번 받고 다시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좀 제가
준비한 이후에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또 매수를 진입하는 거는 또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더 안전한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7,800원에서 8,300원 보고 있고요. 여기죠. 여기는 이렇게 이 파란색 채널 상단 리테스트 구간이랑 전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6,400원에서 6,900원 여기 밑에 있는 이 추세선들 근거한 자리이고요. 저항 구간은 1,300원에서 1,800원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700원에서 12,200원 이렇게 두 개의 저항 구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퀀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오스와 함께 정말 오랜 기간 지지와 횡보와 이 하락을 이어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코인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반대로 또 상승을 보일 때는 큰 상승을 보이거든요.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탑 헌팅이라는 기법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휩소 그러니까 페이크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 전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점 있을까요? 네, 이 스탑 펀팅이 이제 두 가지 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구간에서 손절가를 안 잡고 아예 더 짧게 잡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잡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입 타점을 잡는 용도로 조금 더 많이 쓰이곤 합니다. 지금 해당 차트는 퀀텀, 제가 방금 분석해드린 퀀텀 차트인데요. 이 퀀텀 차트에서도 이 스탑 펀팅 레벨에서 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하나의 파동이라고 제가 고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00%겠죠. 그래서 제가 1.13, 1.27이 확장 레벨을 그거 봤을 때 정확히 1.13 레벨에서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매수를 잡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닌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트랩, 베어트랩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함정이라고 하죠. 올라갈랑 말랑 하다가 또 내려갈랑 말랑 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함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또 휩소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또 그걸 역으로 타면은 또 굉장한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입 타점을 잡기도 좋지만 사실 정말로 손절을 이 라인에선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에 어떤 라인을 정해두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더 지켜본다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은 이쯤에서 손절을 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하면은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차라리 그래서 더 짧게 손절가를 잡아서 리스크를 줄이시던가 아니면 이 손익 범위를 넓게 그러니까 손절 범위도 길게 익절 범위도 길게 잡아서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하시는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충격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저점을 깨고 바로 밑에서 뭔가 손절 짧게 잡고 진입 타점을 잡고 싶다. 이걸 카운터 트렌드 엔트리라고 하거든요. 역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변곡점을 또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쉽게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전 저점 뚫렸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절 짧게 잡고 손익비를 길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세력 기법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